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책을 이따가 보고요. 우리 오리엔테이션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쌤이 5명밖에 없어서 다 알 것 같지만 이름 한 번씩 더 불러볼게요. 김동아, 문정윤, 송지민, 양희재, 오찬율. 네. 자, 오찬율. 쌤 이름이 뭔가요? 검철. 네, 맞습니다. 쌤 이름은 검철 기억 나와 있네. 성이 뭐야? 그럼? 성이 뭘까? 이씨. 이씨야. 이범철이야? 희재는 어떻게 생각해? 신씨입니다. 신씨. 평산신씨. 신사임당 들어갔나요? 네, 그 같은 신씨입니다. 신사임당과 같은 신씨. 더 위에는 신순경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고려 때 왕건 도와준 사람, 거기 핏줄인데 좀 더 생각해보면 성씨를 산 집안이 아닌가. 족보를 아주 사오지 않았나. 원래 신씨 집안이 이렇게 체격이 큰데 쌤만 작거든요. 쌤은 어디선가 안 좋은 피가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각종 전달 사항인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유치한반에 올라왔겠죠. 그래서 평소에 하던 거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숙제는 필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와 상관없이 숙제는 무조건 할 것이다. 수련회를 가야 됩니다. 수련회 가서 숙제 해오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정당한 사람으로 숙제를 못한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된다. 오케이? 수련회에 가서 수련회 가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카톡만 보내시면 돼요. 오케이? 쌤한테는 뭔가를 못할 것 같다. 연락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쌤은 무조건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쌤 답변 왜? 무조건 왜를 물어보거든. 왜만 답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가끔 여러분 선배들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책을 못 갖고 왔어요. 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가 문제가 아니고 왜 못 갖고 왔는가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왜이시지만 알면 된다. 오히려 좀 편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알겠지? 그리고 쌤은 이제 저 밖에 뭐 정화쌤이나 다른 쌤이나 경험해왔겠지만 쌤 이렇게 막 화내지는 않아. 화는 내지는 않지만 나중에는 좀 신경질 같은 건 낼 수 있어. 짜증 같은 거. 너무 바쁠 때. 그러니까 바쁠 때 쌤이 짜증 내지 않도록 알아서 잘하시면 됩니다. 묻는 말에 왜 물어보면 왜 그렇다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답변만 똑바로 하시면 됩니다. 자, 결석을 했더라도 숙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는 있는데 의치안에서는 다 개별적으로 쌤이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요. 보강 이후에 숙제하고 싶어요 하면은 숙제 미리 안 해놓으셔도 돼요. 오케이? 결석을 했고 그 다음에 쌤이 보강을 잡았다. 그러면 보강한 다음에 숙제를 같이 해오시면 됩니다. 대신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숙제를 2번씩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원래 쌤이 그 주에 냈던 숙제랑 보강했던 숙제랑 한꺼번에 해와야 되기 때문에 본인 스케줄이 널널하다라고 하면 보강 이후에 해오셔도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지각결석 금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오늘 등원하면서 풍경 어땠어요? 평소보다 유독 어수선했지. 자, 예비 중반이 오픈을 하게 됐고요. 이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다니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이 오는지 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맨 5시 반에 오찬열 안 왔네? 아이고 그런 다음에 전화하다 보면 수업 늦어지고 하겠죠. 그래서 학교가 늦게 끝났어요. 버스를 놓쳤어요. 이런 것들 그냥 미리 카톡 보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무단으로 처리해서 강제 퇴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요거는 규칙이고요. 쌤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 강의실 내에서는 쌤이 너네가 뭐를 하든지 괜찮지만 바깥에서는 이제 다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쌤이 도와줄 수가 없거든. 그래서 뭔가 챙기는 짓을 했다. 밖에서 걸리지 말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다만 정당한 사유로 지각결석을 하게 되면 데스크나 선생님께 문자를 하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쌤한테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어머님 통해서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쌤은 알아야 돼. 왠지, 뭔지. 오케이? 그래야 쌤이 이렇게 방패막이를 해줄 수 있지. 아무 얘기도 없는데 안 왔어요. 하기 싫은가 보죠. 가라 그래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미리 쌤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다음, 각종 교재와 스프링 노트를 필참하자. 자, 교재가 없는 경우 쌤이 프린트를 나눠주기도 하지만 웬만해서는 우리 규칙에 따라서 우리 특히 이관이기 때문에 규칙에 따라서 집에 다녀오셔야 될 겁니다. 오케이? 지금 여기서 원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윤이 어디예요? 저는 제 화역에서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대화역이요? 그럼 이 여름에 저기까지 걸어가려면 참 어렵겠죠. 동화는 어디 살아요? 응? 설명하기 힘든 어딘가 먼 곳에 있다. 이 떼약볕에 피부 타가면서 그리고 햇빛 맞으면은 이거 다 늙어. 햇빛을 피해야 돼. 책 처음부터 잘 들고 다녀야 되겠지. 쌤도 햇빛이 너무 싫어서 강의실에만 있습니다. 쌤 다른 쌤들과 좀 하얀 편이긴 하죠. 별로. 자, 선생님이 B5 사이즈를 주면은 꼭 스프링 노트에 붙여서 다니시고 스프링 노트도 안 가져오시면 여러분들 서약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서약서를 다른 반에서 이미 작성한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의치아니니까 처음부터 새로 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서약서를 쓴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집에 다녀오셔야 돼요. 알겠지? 서약서 때문에 집 보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쌤 와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오는 것도 참 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쌤 MBTI를 좀 말해야 돼요. 이제 쌤 MBTI 뭐일 것 같아? INFP, INFP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어떤 점에서 그런 기운을 받았습니까? 뭔가 그 활발하지 않은데 뭔가 느낌이 느낌을 했어? 지금 이 수업하는 이 장면 또한 뭔가 연기 같고 좀 그랬어? 뭔가 진심이 없어 보이고. 맞아요. 쌤 되게 나 되게 많이 가요. 쌤이 여러분들에게 수업하는 입장이니까 잘 바꿔낀 겁니다. 평소에 쌤 길거리에서 보이면 안녕 이러고 갈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수업하는 와중이니까 쌤 되게 활발한 척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프피의 특징 뭐냐? 가장 이제 무서운 일로 알려진 조용한 손절이라고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여러 번 이거 안 됐네 이거 해오세요 저거 안 됐네 저거 해오세요 이러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도 계속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쌤은 마음 속에서 잘라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른 쌤들 같으면은 혼이라도 내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겠지. 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안녕입니다. 그래서 안녕 당하지 않도록 쌤이 경고할 때 미리미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경고 당하면 뭐 이런 거에 뭐 물어보면 만약에 쌤이 찬율이한테 좀 질렸어. 그러면 희재는 쌤 저 페널티 걸렸는데 오늘 집에서 밥 먹어야 되는데 오늘 하루만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래 가라 집에 와서 사진 찍어 보내세요. 근데 이제 찬율이가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오늘 쌤 바쁜 거 안 보이니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뭔가 쌤의 말투가 이상해졌다 손절 당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신방 가든지 여기를 떠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나 쌤이 이제 경고를 하는 일은 그닥 많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 의치한 반에서는 우리 선배들 있죠 1기 거기서는 당한 사람 없어요. 우리는 원래부터 잘했기 때문에 우리 2기도 원래부터 똑바로 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나의 삶을 살아도 되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중간중간 학습 점검을 위함이고 이 스프링 노트를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직 중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중학생 어머님들은 여러분 책을 들춰보기도 한다. 오케이? 그렇게 됐을 때 너네도 혼나고 쌤한테도 전화 오고 하겠지. 그래서 미리미리 잃어버리지 말고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다음 가보자. 자, 질문 요청을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쌤반 여러분 예전 담임 선생님들도 그랬겠지만 질문하면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나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대가 어떻게 돼 있지? 1타임이에요, 1타임. 근데 여러분들만을 봐줄 수 있는 2타임 공강이 쌤이 없습니다. 그래서 쌤이랑 첫 타임 수업하고 단어 시험 보고 헤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질문 언제 하느냐? 일단은 이런 거예요. 그냥 지민이가 나 질문할 거 너무 많은데 했어. 그러면은 먼저 와서 질문하셔도 돼요. 쌤 오늘 질문할 게 많은데 오늘 일찍 가도 되나요? 그럼 쌤 답변. 네. 이거 답변 하나 이거 나가거든요. 오시면 돼요. 오케이? 아니면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되는데 카톡 질문 시간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어요? 포인트 하나 써있는 거 아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새벽 4시에 보내도 괜찮아요. 샘포는 무음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보내시면 되고 아무 때나 진짜. 대신 약속해야 될 것은 궁금한 게 생긴 즉시 캡처 사진해서 쌤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건 뭔가요? 저건 뭔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 2001기에서도 바로바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성격상 좀 꼼꼼하다, 나는 다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날 잡아서 질문 폭탄 보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신일중 있나요? 신일중 우리 없죠. 자, 2기에는 저기 화목터에는 있는데 저기 1기 선배들 중에 신일중 선배인데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그 형 오빠는 이제 월말에 나를 딱 잡아서 쌤 열심히 토요일에 가끔 술 마실 수도 있잖아. 열심히 놀러 가 있는데 카톡이 계속 와요. 그래서 다 답변하거든. 야 잠깐 쌤, 야 잠깐 우리 반에 연락 왔어. 그래서 노는 거 멈추고 답변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거 있으면 매번 질문하시면 되고 모든 건 쌤이랑 그냥 소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뭔가 헛소리 같다라는 생각을 해도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의치한반이나 하고 있는데 이런 걸 궁금하면 쌤이 싫어하지 않을까? 없습니다. 이제 의치안에서는 모든 걸 잡아가야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반에서 빠르게 달려오면서 놓쳤던 지식들도 있을 거야. 그런 것들도 잡아가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질문하기 힘들 수도 있고 수업 후에 단어 시험이 끝났는데 다음 저기 보니까 검찰쌤 계속 수업 중이네. 어떡하지 할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냥 사진 찍고 요거 질문해요 라고 물어보시고 가시면 돼요. 알겠지? 단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자, 수업해도 수업 시간에 졸리다면 서서라도 듣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특히 남학생들 이제 학기 지금 방학은 괜찮은데 학기 중에 축구하고 와서 졸려 이런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절대 졸아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뒤에 서서라도 듣고 우리 반이 굉장히 커졌어. 강의실이 커졌거든. 뒤에 서 있을 공간 충분하기 때문에 졸리면 뒤에 가서 서 있읍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지켜야 될 것들. 선생님은 못하는 학생들보다 안 하는 학생을 혼낸다. 이런 말들은 어디서나 들어볼 수 있는 거지. 쌤은 역시나 하려는 아이들에 내 사랑을 주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쌤도 구지구태여 에너지 쏟지 않습니다. 오케이? 구지구태여 에너지 쏟지 않고 에너지 쏟아주는 선생님 찾아가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득인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서로 잘 맞춰서 맞는 수업하면서 가보도록 하자. 알겠죠? 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저렇게 막 정하선처럼 열정적으로 잡아보고 하지 않습니다. 싫으면 갈아야. 알겠죠? 여러분들은 그래도 쌤 수업이 마음에 들고 그렇다라고 하면 열심히만 해주시면 돼요. 뭐든 다 드릴 겁니다. 알겠죠? 자, 윗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잘 지키자라고 했는데 또 쌤은 또 은근히 또 이렇게 꼰대 마인드가 없어가지고 예의가 다소 없어도 봐주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짜증을 냈다 손절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것만 다 지켜주신다라고 하면 쌤은 모든 것을 줄 수가 있고 그 시험반 작년에 처음 나왔을 때 쌤이 쏟아부었던 기록들 그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나눠 드릴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그거 잘 해오시고 어려우면 어렵다 못하겠으면 못하겠다라고 말해도 돼. 그럼 쌤이 방법을 제시해 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쌤 말은 막 이렇게 체면 차리지 말자는. 내가 의치한 시기가 됐는데 이거 말하는 거 자존심 상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영작은 부교재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어법 수업이 있는 날에 전달이 될 겁니다. 어법 수업 언제 있습니까, 지민? 수요일입니다. 그럼 수요일에 어법책이랑 영작책이랑 가져오시면 되고 그 개별 진도다 보니까 우리 1기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개별 진도다 보니까 수요일날 결석을 했어. 그럼 결석을 했다 보니까 쌤이 숙제를 못 내겠죠. 그러면 그만큼 밀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옆 친구들은 다음 책도 나가고 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거침없이 라이팅 3를 하고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올쌤 77 교재를 지금 1기에서 하고 있는데 벌써 다음 고3 교재까지 나간 친구가 있는 반면 아닌 사람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개별적 진도기 때문에 쌤이 봐서 너는 5개를 소화할 수 있겠군. 5개 하렴. 너는 3개를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3개 하렴.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나눠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 책이 상위 책으로 같다고 해서 실력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케이? 내가 배워봤던 책인데 수업을 이렇게 하는 선생님도 있고 저렇게 하는 선생님도 있고 그리고 같은 책 끝냈는데 이 책을 또 하나요? 그럼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다 맞을 수 있는지. 이런 거예요. 오케이? 책이 끝났다라고 해서 그 지식을 다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의 끝이 없고 반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했던 책인데 어떨까요? 라는 걱정은 이제 없애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어법 독해 부족한 학생, 뭐라고 취한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클리닉 수업을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의치한 2기 같은 경우에는 쌤이 D타임이 없다고 했지. 그래서 3타임에 부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빠르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쌤이 봤을 때 이거 수업 따라오기가 조금 힘드네 라고 하면 수업적인 거는 쌤이 못 따라온다고 절대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냥 쌤이랑 추가 공부를 하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정윤이가 독해가 조금 정윤이가 글을 잘 못 읽네 라고 좀 느껴졌다 라고 하면 정윤아 8시 반에 시간 되니?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 단어 끝나고 밥 먹고 다시 와라. 그래서 그때 다시 독해 클리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클리닉이 진행될 것은 아니고 수업하다가 데이비, 푼 것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조금 속도가 더디군요 하면은 속도를 맞춰줄 수 있도록 추가 공부를 할 건데 이거 그냥 8시 반에 나와서 한다고 얼마나 오를까요?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선배들 놀랍게 올랐습니다. 쌤이 올해도 안 봐서 30분씩밖에 안 봤거든요. 엄청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배님은 X반에서 올라왔어요. 그때 의치한 시험만 잘 봐가지고. 그래서 문법이랑 단어도 막 20, 30 맞고 독해는 아예 풀지도 못했었어. 근데 쌤이랑 30분씩 공부하고 지금 다 A 받고 있어요. 쌤이 말하는 거 다 알아. 그래서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멘탈이 깨질 게 아니고 나 못 알아듣겠는데? 이렇게 보세요. 쟤도 못 알아듣고 있겠다 하시면 되고 못 알아들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쌤이 반복적으로 수업할 거예요. 거의 앵무새처럼. 그래서 뭔가 쌤이 딱 입력하면 탁 터져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할 거고 이렇게 훈련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제 학교 시험을 볼 때 고민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쌤이랑 반복했었던 거 떠올려서 시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말. 자, 학원에서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의 시험조차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내신 시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내신 시험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험이 없는 반처럼 마음을 놓고 공부하셔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폭우처럼 닥쳐올 수가 있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시험이네 라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언제나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쌤이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책 끝났는데 뭐 다음 책 나는 좀 뭐한데 우리 다음 주에 분기평가나 봅시다. 갑자기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왜? 쌤은 인부 피잖아. 계획 안 하고 지금 시험 봐야 되겠네? 하면 시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어. 근데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 봐서 망했어. 쌤 바로 어머님들께 카톡 전화를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런 건 하죠. 비록 시험은 이렇게 나왔으나 저랑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집에서는 혼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는 보낼 거예요. 근데 불시에 시험이 존재할 수 있음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우리 이제 고교학점제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세대죠. 자, 그래서 상대평가가 진행이 될 겁니다. 상대평가라고 하면 90점이 안 나와도 1등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학교에서는 90점만 넘으면 A등급이라고 하잖아. 근데 고등부에서는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 1등급 컷이 막 80몇 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이 맞춘다 이런 걸 따질 게 아니고 원점수를 따질 것도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97점 맞았는데 저기 대진고 3등급 나온 적도 있었어요. 중학교로 치면 C등급이거든요. 그런 거 나올 수도 있어.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5등급제로 하게 되겠지만 내 옆친구가 나보다 0.1점이라도 더 맞으면 거기서 등급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생각해서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은치안이 맨 처음 등장했었던 방향성은 무엇이었냐면 일반고에서 첫 시험 1등급 받아보자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 고교학점제가 같이 엮이게 되다 보니까 특목고를 지망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목고나 자사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내신 시험 때 쌤이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내신 때문에 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쉬게 해줄 겁니다. 다만 그 쉬었던 모든 고강과 숙제 시험 끝나고 다 해내셔야 된다. 오케이? 물론 쌤이 단계와 계획을 잡아주기는 할 겁니다만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사주를 뺐다. 그럼 독해 사주치, 어법 사주치, 영작 사주치 다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각오가 되면 내신 한 달이라도 쉬셔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내신, 저 내신 처음인데 너무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쌤이 또 얘기하게 그래 8시 반에 와. 그럼 쌤이랑 그냥 공부하면 돼요. 알겠지? 뭐든 그냥 내 두려움, 나의 걱정 쌤한테 얘기하시고 쌤이랑 맞춰 나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전방위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하자. 아까 쌤이 얼핏 봤을 때 누군가가 독해가 점수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이제 독해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잘 나와야 돼요. 의찬의 품격에 맞게 모든 걸 높여갈 겁니다. 알겠죠? 모든 걸 높아질 수 있다라는 희망과 낙관적인 미래를 그리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여름방학 동안 이렇게 했는데 왜 2학기 됐는데도 안 늘지? 안 늘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국영수라는 과목은 눈에 보이는 지표가 없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성장해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것을 계속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때 말했던 아까 X반 선배처럼. 알겠죠? 자, 언제나 선생님을 활용해서 그냥 모든 출결, 질문 다 쌤한테 얘기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꼭 어머님 거치지 않으셔도 선배들은 그냥 쌤한테 오늘 가족 모임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네. 보강 잡아놓을게요. 그럼 이렇게 끝이거든. 쌤한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열심히 하려는 마음가짐만 가지고 보시면 되고 쌤의 숙제는 간단합니다. 다짐만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숙제량이 많지도 않습니다. 물론 집에서 생각해야 될 시간이 많을 수는 있어. 하지만 딱 받아봤을 때 가방은 가벼울 거예요. 가방은 가볍지만 머리는 무겁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바로 책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구조독해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새 책인데 구조독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는 겁니다. 자, 독해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구조 독해를 왜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이 이게 안 좋은 걸 쌤이 모르고 있었군요. 나와라. 자, 여러분들 그 구조 독해 쌤이 뭐라 얘기는 1만에서 간단하게 메모해 볼게요. 우리 바로 독해하지 말고 여기다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구조 독해를 왜 할까? 승진이 구조 독해가 뭔 것 같아요? 구조를 보고 독해 문제를 푸는 구조를 보고 독해 문제를 푼다. 문정윤 의견이 어떻습니까? 손재민 씨의 의견이요? 아니요, 너의 의견이요. 저의 의견이요? 네. 그 학원에서 배운 것처럼 문장 성분을 분석을 해서 독해를 하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희재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독해하기 쉽게 하는 독해를 쉽게 하는 방법, 오찬이는 어떻습니까? 구조를 파악하고 구조를 파악하고 문제를 더 쉽게 풀기 위한. 자, 동아 어떻습니까? 구조에 맞게 읽는 것 같아요. 자, 구조 독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너무 의치한스럽게 대답을 하셨는데, 자, 우리는 문제를 풀려고 보는 게 아니라 실력을 버티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구조 독해라고 하는 것은 글쓰기의 구조를 파악해서 읽는 것을 구조 독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쓰기의 구조를 파악해서 읽는 것. 글쓰기의 구조를 파악해 읽는 것. 여러분들 글짓기 해본 적 있죠? 글짓기 때 여러분들 글짓기 전략 어떻게 짰을까? 여러분 보통 이렇게 문장 시작하지 않았나요? 환경오염을 주제로 쓰자. 사람들은 쓰레기를 많이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나 소비를 줄이는 것이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글 써본 적 있지. 여러분들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 쌤도 초등학교 때는 무조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글쓰기가 놀랍게도 고3 모의고사까지 이어지는 패턴입니다. 그럼 이렇게 쓰는 글의 구조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책에서 배워보는 거예요. 오케이? 뭐 아니면 찬율 운동 좋아하나요? 무슨 운동 좋아해요? 복싱이요? 자, 그럼 이런 거지. 그럼 찬율이가 글쓰기를 야, 친구들에게 복싱에 관해 설명해줘 라고 하면 복싱은 뭐 하는 운동이다. 복싱은 뭐뭐뭐가 있고 뭐뭐뭐가 있다 라고 하면서 복싱에 관한 설명을 쭉쭉쭉쭉 이어갈 수가 있지. 이런 글쓰기 패턴도 모의고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오케이? 그러면 웬만한 글쓰기 패턴들은 다 정해져 있어. 그래서 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누구처럼 막 마음대로 글을 쓸 수가 없거든요. 마음대로 글을 써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수능에서 선택되지 않습니다. 그 글이. 그럼 잘 써진 수능 글들을 이제 평가원이 어디서 퍼와가지고 잘 다듬어서 문제를 출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공통되고 반복되는 글쓰기 패턴이 있다. 공통되고 반복되는 글쓰기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찬우리도 한번 적어볼까요? 공통되고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다. 초딩 글짓기 뭐라고요? 그러나 아니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지. 공통되고 반복되는 글짓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이 구조 독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문장, 다음 문장 읽어보다가 얘는 이렇게 주장하겠네라고 하는 감각이 들어온다라는 거. 이해했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글을 썼다가 만약에 이제 동화가 글을 썼어.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다. 그러면 이제 너무나도 이 문제를 제기하는 글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략적으로 그럼 해결책을 얘기하겠네. 바로 밑에 무시하고 해결책 읽고 바로 정답을 고를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예를 들면 또 아니면 아까 계속 쌤이 초딩 글짓기로 얘기하고 있는데 초딩 글짓기 때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죠. 그럼 그러나 부분만 읽고 독해를 거기서 멈추셔도 되는 거예요. 이런 감각들을 잡아갈 겁니다. 그렇게 해야 고등부 독해에서 시간 절약이 가능할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공통되고 반복되는 글쓰기 패턴을 파악해서 독해 문제의 방향성을 잡아가 볼 것이다. 그냥 무지성으로 전문을 다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살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읽기를 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읽기 패턴은 우리 영어에서는 7, 800자로 짧게 등장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국어 지문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 것에도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어찌됐건 우리는 영어로 가려진 어떤 읽기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영어를 내가 아무리 발음이 좋다라고 해도 문해력이 안 되면 독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읽기 연습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1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라고 나왔어요? 일반 부채. 무슨 말일까요? 일반 부채가 무슨 말일까? 자, 틀려도 괜찮습니다. 학원에서는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볼래요? 큰 주장을 하나 하고 그에 걸맞는 예시나 다른 구체적인 설명들을 뒤에 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알았죠? 찍었습니다. 찍었습니까? 잘 찍으셨습니다. 자, 일반 구체라고 했는데 얘는 구체적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체적 사실들. 아까 쌤이 뭐 했지? 차주리가 복싱 설명하는 글 얘기했었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윤이가 매우 정확하게 얘기 잘 해줬습니다. 주제를 제시하고 거기에 관한 예시를 말해주는 패턴입니다. 주제를 제시하고 거기서 말하는 예시를 우리가 파악하는 패턴인데, 그러면 고등부 독해를 할 때 우리는 이 주제 예시에서 어떻게 시그널을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예시를 나타내는 연결 부사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예를 들어 영어로는 뭐예요? for example이야. 좋아요. 그럼 for example이 있다라고 한번 쳐보자. for example이 있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주제 다음에 예시가 그냥 나옵니다라고 읽을 것이 아니라요. 고등부 독해에 지문이 딱 나왔어. 근데 갑자기 for example이 나왔어. 그럼 for example 앞에가 주제 문장이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럼 주제 문장이 내가 이해가 됐어. 그럼 for example 문장 읽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읽어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지문이 요만큼 있는데 여기서 for example을 갑자기 말했어. 이만큼 지문 날려도 모의고사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간단해지죠. 마냥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독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구조 독해를 했을 때 이런 시그널들이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쌤은 for example을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쌤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for example이란 나 할 말 다 했음. 나 할 말 다 했음. 내 말이 이해 안 되면 for example 읽어보렴. 뭔 느낌인지 알겠죠? 내가 주제를 제시했는데 모르겠니? for example 한번 읽어봐.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겠지?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또 지문 자체가 그닥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이런 글쓰기 패턴이 있구나 파악하고 이 책이 끝나면 바로 독후감 고등학생들이 우리 렉스강에서 보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로 수업해 볼 거예요. 그러면 쌤이 말해준 내용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고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쌤이 앵무새처럼 반복할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주제를 주고 나 할 말 다 했음 어떤 식으로 글이 이루어지는지 읽어볼 건데 벌써 40분은 지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8분이겠죠. 38분에서 40분이나. 자, 이 타이밍은 그 의자에서 쉬는 시간입니다. 오케이? 잠깐 휴식하겠습니다.